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예, 저는 케이타운 포유 백명석이라고 하고요. 뭐 이전에 이력은 뭐 주요 이력을 보면은 뭐 다음하고 카카오에 한 10년 있었고, 그다음에 SK에 5년 정도 있다가 작년부터 케이타운 포유에 합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TDD를 뭐 이론이고 뭐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간단하게 API를 호출하는 그런 코드를 하나 TDD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리팩토링 책으로 유명한 마틴 파울러의 이제 리팩토링 책에 나오는 비디오 스토어 예제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방식의 TDD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하나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TDD를 만드는 그런 걸 거고, 두 번째는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처음에 네이버 지역 검색 API를 사용하는 그 자바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네이버 지역 검색 API는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URL 주고 쿼리, 디스플레이, 스타트, 소트, 그다음에 그, 그 API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하고 시크릿을 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런 거를 그냥 그 챗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코드를 거의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코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먼저 테스트를 먼저 만들게요. 음, 트라이 네이버 서치. 제가 깃허브에다가 이거 다 올려놨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그 트라이라고 돼 있는 브랜치들 체크업 받아서 실제로 해보시면 돼요. 자, 네이버 서치 API라는 걸 만들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복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복붙을 하고요. 그다음에 네, 복붙을 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테스트 코드까지 만들어줬는데 이 테스트 코드까지 이제 복붙을 할게요. 아, 여기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만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컴파일 에러는 없는 상태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 API 관련된 그 클라이언트 아이디하고 시크릿을 환경 변수로 제가 빼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환경 변수를 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보면 환경 변수를 읽어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XML 아니고 제이선이겠죠. 제이선으로 호출을 해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쿼리,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이게 최대 5인데 10으로 돼 있네요. 5, 그 다음에 첫 페이지부터 5건을 갖고 와라 이런 뜻이고 소트는 랜덤이에요.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결과를 갖고 와서 화면에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뭐 실패하는 테스트를 추가하고 뭐 그 다음에 뭘 성공시키고 이런 것보다 그냥 우리는 돌려보고 싶은 코드를 한번 작성해서 돌려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서치 API 테스트라는 거를 이제 네이버 서치 API 테스트 얘를 실행하면요. 오류가 났네요. 이게 한 번에 잘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빈 생성하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네요. 어디가 문제일까요? 얘를 제가 전에 할 때 이거 이너 클래스를 안 하고 아우터로 뺐었거든요. 아우터로 한번 빼볼게요. 그다음에 오토와이어드는 될 것 같고요. 웹 클라이언트 됐고 다시 돌려보면 예, 이렇게 해서 동작을 하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어서트를 어떻게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화면에 찍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쿼리를 줬을 때
정말 원하는 값들이 잘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DD를 할 때 그냥 처음에는 실제 API로 호출해서 제대로 도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보면 에지간히 나오는, 뭐, 물론 저 정도 코드는 안 물어보고 잘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 지금 스트링으로 받고 있는 거를 이런 레코드로 반환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레코드로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트링을 받는 거를 스트링이 아니라 이제 서치 리절트를 반환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럼 오류가 날 거고, 그러면 리턴 타입을 이제 서치 리절트로 바꿔주면, 이제 스트링을 서치 리절트로 바꿔주면 이상이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이선으로 받은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리스트를 임포트가 안 했네요. 이상해요. 얘가 이렇게 금방 안 돼요. 좀 인텔리제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에러는 없고요. 다시 돌려보면은, 네, 이제 제이선으로 나와가지고 한 줄로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투스트링이 좀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이때부터 이걸 가지고 리팩토링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프로덕션 코드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메서드로 추출을 하고요. 그래서 뭐 서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서치는 이 리스판스를 출력할 게 아니라 리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나니까 얘를 다시 리턴 타입 바꿔주고요. 그렇게 되면 이 받은 값을 가지고 어서트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주식이라는 쿼리로 돌리면 항상 리절트가 5개 이상이야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치에 아이템즈에 아이템즈는 뭐 해즈, 사이즈 해갖고 5개. 그러면 아이템은 항상 5개 리턴해야 돼라고 이제 어서트 조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잘 돌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그 실제로 이 테스트 클래스에 있는 이 메서드를 네이버 서치 API라는 클래스로 추출하려는 게 좋겠죠. 그죠? 지금 얘는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 다 있거든요. 테스트 클래스가 아니라 얘가 이제 프로덕션으로 가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딜리게이트,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를 하면요. 여기서 나는 서치를 할 거야. 웹 클라이언트하고 서치라는 애를 네이버 서치 API라는 녀석으로 추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요. 예, 얘가 지금 여기 테스트 클래스 생겼는데, 그걸 그냥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추출은 됐어요. 근데 지금 동작하지 않을 게 오토 헤어링이 안 돼요. 얘가 스프링 빈이 아니어서 오토 헤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웹 컨피그 얘가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옮기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move 한 다음에 그냥 이너 클래스로 만들래. 네이버 서치 API에 이너 클래스로 만들래. 라고 하면은 이쪽으로 딱 그냥 옮겨주죠. 그죠? 이렇게 옮겨준 상태에서 지금 네이버 서치 API를 이렇게 new 하면 안 되겠죠. 스프링에서 오토 헤어링을 받아야 되니까 오토 헤어링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패스를 돌려도 예, 정상적으로 돌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또 뭐 할게. 얘들도 여기 있네요. 얘들도 옮겨야죠. 그죠? 예, 얘들도 뭐 이너 클래스로 하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너 클래스로 옮겨주고요. 예, 이렇게 다 옮겨놨죠. 그러면 테스트에 있던 코드는 이제 정말로 네이버 서치 API를 호출하는 것만 딱 있고, 예, 나머지 코드는 이제 다
다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죠. 프로덕션 코드로 옮겨온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보면 웹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고 있고 서치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 이상하네. 얘네들은 파라미터를 뺐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트로듀스 파라미터를 하면 파라미터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고 이 테스트 쪽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다 호출하고 이 아까 여기서 상수로 돼 있던 값들을 여기서 다 인텔리제이가 변수로 처리를 해줬죠. 그죠? 그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웹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갖고 오고 바꾸면 될 것 같아.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필요하면 얘네들 별도의 클래스를 빼고 또 얘들을 별도의 클래스를 빼고 이러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보면 이 정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조사해 보면 네, 여기서 커버리지를 보면 얘가 아니고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프로덕션에 있어서 프로덕션이 아니라 여기 저기 뭐야 테스트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러고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면요. 커버리 런 커버리지 윗 런 테스트 윗 커버리지를 돌리면 얘 커버리지가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면서 네이버 서치 API는 커버리지가 100%라고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으로 초록색 바로 다 얘네들은 수행되고 있어라고 100% 테스트되는 코드를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API 호출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거를 처음부터 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코드를 만든 다음에, 걔를 뭐, 웹 어플리케이션에다 배포를 하고, 그런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컬 같은 걸 이용해서 그렇게 테스트하는 것보다는 그냥 테스트 디렉토리에다가 테스트를 만들면서 매번 실행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동작하는 코드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실행시켜 보면서 설계를 개선하거나 리팩토링 할 수 있다.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 된다. 그리고 이 NDD라는 말은 목 롤스 낫 오브젝트라는 논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객체에 대해서 협력하고 있는 콜라보레이팅 하는 객체를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이 NDD란 말을 해요. Need Driven Development라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만들고 나머지는 모킹해서 계속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와 유사한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코드가 하나도 없다. 다 필요한 코드만 작성한다. 내가 뭐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만 딱딱 작성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API, 라이브러리 어떤 코드를 정말 내가 뭐 작성할 때 프로덕션 코드에다 만들고 테스트를 넣고 이러는 게 아니라 테스트 클래스에서 한 줄 작성하고 실행시켜보고 한 줄 작성하고 실행시켜보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요. 그 마틴 파울러 그 리팩토링 책에 있는 비디오 대여점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인사이드 아웃 방식으로 이제 구현을 할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TDD, 전통적인 TDD가 인사이드 아웃 방식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혹은 시카고 스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방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 서톡스, 마틴 파울러가 여기 있죠. 서톡스 분들이 시카고에 이제 서톡스가 본사가 있어서 시카고 스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 예제는 뭐냐면은 무비의 종류가 칠드런스, 레귤러, 뉴 릴리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대여일이 칠드런스인 경우 3일 이하이면 포인트가 1이고 차지가 1.5야. 근데 3일이 넘으면 포인트는 1인데 차지는 1.5 여기 보면 나와 있죠. 1. 그 데이지 렌티드가 3이 넘으면 데이지 렌티드 빼기 3 곱하기 1.5를 차지 1.5에다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이란 값이 되게 중요한 값이 되고 여기 레귤러에 보면 레귤러는 또 데이지 렌티드가 2보다 크면 이만큼 차감한 거에서 1.5를 더하고 기본값은 2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조건문이 들어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조건문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는 걸 만들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 테스트라고 하는데 3보다 커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가 이제 이 3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오프 포인트 그 테스트라고 하고요. 딱 3보다 크거나 같은 뭐 3이면 3부터 시작이겠죠. 아니 4부터 시작이겠죠. 3보다 큰 그 지점을 이제 온 포인트 테스트를 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나눠서 테스트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경계 테스트라는 말이 있고 그 경계 테스트의 대상이 여기 지금 데이지 렌티드이다. 이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 처음에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시작할 때는 이제 얘는 지우고요. 예, 그다음에 음, 트라이 인사이드 아웃 얘를 체크아웃 받으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다가 테스트를 만들 건데 그 마틴 파울러 예제에 커스터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테스트라고 먼저 만들고요.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커스터머라는 클래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여기서 자바 클래스 커스터머를 하면 이게 니드 드리븐 데벨롭먼트가 아닌 거죠. 아직 커스터머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냥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가 되니까 얘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커스터머가 필요한 상황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can, 보통 이럴 때 can create customer라는 애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new customer라는 거를 해요. 네, 지금 얘는 없으니까 오류가 나죠. 그죠? 그리고 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보면 이거는 마틴 파울러,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한 건데요. 트랜스포메이션, 프라이어리티, 프리마이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널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널 대신엔 상수를 변수로 그 다음에 뭔가 계산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조건문으로 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있다면 그거를 어레이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 번에 복잡하게 안 간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얘가 아예 없으니까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먼저 메인에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왼쪽에 테스트, 오른쪽에 프로덕션 코드를 둬요. 사람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래서 항상 왼쪽에 테스트를 두고 오른쪽에 테스트를 더 중하게 여기려고 왼쪽에 테스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실행시키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지만 얘가 돌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상 그 동작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사실은 커밋을 한번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어, 뭐 패스, 메이크, 캔, 크리에이트, 커스터머, 패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바보 같지만 커밋을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거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할 필요를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커스터머라는 클래스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을 보면요. 예. 이제는 좀 더 디제너레이트이 뭐냐면 퇴화한 이란 뜻이에요. 퇴화한. 그러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테스트인데 근데 이제 넣을 수 있는 가장 쉬운 테스트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children인데 데이지 렌티드가 3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그 경우 2라고 1.5가 나와야 돼. 이게 제일 쉬운 테스트거든요. 이제 그걸 넣는 거죠. 그래서 요 메소드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런다면은 그 기분 웬 된이라고도 하고 AAA라고도 해요. 근데 AAA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뭐냐면 맨 마지막에 얘는 어서트예요. 어서트를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커스터머가 있는데 걔한테 프리퀀트 이거 그냥 복붙 할게요. 예, 얘를 C를 이렇게 C라고 그냥 두고요. 자, 이거는 보면 일단 컴파일러를 잡아볼게요.
예, 커스터머라는 게 있는데 그 커스터머에 대해서 get frequent renter point를 구하면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get charge 요금을 구하면 1.5여야 돼 라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의 아이디가 이제 이런 핫픽스를 제공하죠. 예, 오류가 난 대로 가서 얘가 없으니까 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죠. 그죠? 네, 로컬 베리어블 C를 만드는데 얘를 커스터머라고 할 거야. 얘는 좀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되고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 커스터머한테 add 렌탈이라고 하고, 보면, 예, 여기 요만큼 타지겠다. 예, 이런 식으로 add 렌탈이라고 제목 타이틀하고 무비 타입을 주고 데이지 렌티드를 주면 그러면 내가 칠드런스 무비를 3일 동안 빌릴 거야 라는 거가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컴파일 에러가 없어지도록 좀 만들어 보죠. 이놈을 무비 타입이라는 걸 만들고요. 제가 로컬에 코파일럿이 깔려 있어갖고 제가 몇 번 타이핑을 했던 것들을 얘가 제한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안 됐대요. 그러면 new 커스터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럼 메소드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타이틀 정도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비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는 베이즈 렌티드 라고 저는 그리고 메서드 바디 임플리멘트 할 때 이렇게 unsupported operation exception이 발생하게 그냥 만들어 놨거든요. 혹시나 제가 이거를 보이드면 까먹고 구현을 안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스로우즈가 되게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엔 또 이런 메서드가 있어야 돼요. 렌터 포인트는 인티저를 반환해요. 근데 얘는 지금 바디가 비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넣어놓고요. 또 얘는 버블이에요. 예,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 에러는 잡았는데 이제 동작을 시키면 이제 익셉션이 나겠죠. 이렇게 임플리멘트가 안 됐다고 익셉션이 날 거예요. 그럼 얘들을 이제 동작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너를 반환해도 되니까 동작만 하게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리턴 널 얘도 리턴 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일리걸 익셉션 뭐 그런 건 안 나요. 그런 건 안 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널이 아니어야 되는데 널이 나왔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널을 상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여기서 2를 반환하고 얘가 기대하는 값을 여기다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속여서 실제로 얘가 뭐야 제대로 구현을 안 됐지만 속여서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rrange, act, assert라고 해요. 예,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리팩토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동작하고 나면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중복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new customer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없애요. 그러면 얘를 여기서 필드로 빼요. introduce 필드 하면서 셋업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데도 있으면 걔도 같이 없애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커스터머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바디가 빈 게 돼요. 네, 쓸모없는 애가 돼요. 이럴 때. 이렇게 쓸모없는 애가 되면 얘를 지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커스터머 C를 이렇게 하는데 얘를 굳이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커스터머가 셋업에서 만들어지고 불필요한 테스트가 하나 사라졌어요. 네, 이렇게 불필요해진 테스트가 계단 테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스테어 스텝 테스트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필요한 구조를 만들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스나 함수 같은 게 없어서 그걸 만들 필요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행위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을 위해서 만든 거죠. 예, 이런 애를 어,
이제 계단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런 테스트는 종종 너무 퇴화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서트를 할 필요가 없다. 어서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포괄적인 테스트, 지금 뭐 이런 거죠. 얘가 더 포괄적인 테스트죠. 이런 포괄적인 테스트가 나오면 어, 얘는 이제 완전하게 안전하게 삭제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애가 필요한 이유는 복잡도가 필요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게 도와주는 계단 역할을 해서 이런 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를 안 쓰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이런 애들을 써버릇하면은 좀 더 그 머리가 가벼워져요. 예, 되게 작은 단위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마치 그 뭐 저는 예전에 옛날 사람이라 당구를 예전에 많이 쳤는데 당구 칠 때 그 내가 요번에 되게 어떤 이제 공이 포지션이 있는데 얘를 맞출 확률이 좀 떨어져요. 근데 내가 걔를 맞추려고 노력하다가 실수하면은 상대방한테 좋은 기회를 줄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내가 맞출 확률이 어렵더라도 그러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도 상대도 어렵게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게 다음 수를 내다보고 하는 거예요. 다음 수들을 내다보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단계를 두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스테어 스텝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상수로 이렇게 테스트가 성공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수가 아니고 상수가 아니고 뭔가 로직이 필요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트라이앵귤레이트란 말을 해요. 삼각 측정법 이런 뜻이죠. 처음에 하나의 어서션을 갖는 테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금 테스트가 하나이기 때문에 어서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숫자 2하고 1.5 하나이기 때문에 상수를 반환해도 그 테스트가 성공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상수로는 테스트할 수 없게 이 동일 메서드 add rental하고 그다음에 get frequent rental 뭐 get charge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상수를 가지고는 테스트를 성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뭔가 일을 하게 된다. 예, 이제 그게 트라이앵글레이트라는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이 3보다 이제 요거를 복붙해서 얘를 만들면 되는데 그냥 저는 이걸 다 복붙할게요. 그러니까 3보다 큰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예요. 예, 3보다 큰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하면 이제 안 돌겠죠. 이 그 적거나 같다는 돌지만 3보다 큰 경우는 안 돌겠죠. 이제 그러면 얘를 정말로 의미 있게 로직을 넣어야만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보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컨스탄트를 베리어블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수란 말이에요. 얘를 베리어블로 빼요. 그래서 얘를 차지라고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분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지 렌티드가 3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분기를 해요. 그러면 if 데이지 렌티드가 3이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데이지 렌티드가 필드 베러블로 없죠. 보니까 여기 변수로 받았는데 아직 필드 베러블로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필드 베러블 넣어야 돼요. 일단 얘 이름을 바꾸죠. 데이지 렌티드라고 하고요. 얘에 대해서 이렇게 필드 베러블 만들면 이렇게 얘가 어사인을 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거는 좀 나중에 써야 되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컴퓨테이션을 넣는 거죠. 여기 보면 add 컴퓨테이션이 있죠. 예.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이 코드가 동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작하겠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테스트를 넣으면서 이제 뭔가 얘들이 동작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얘 보면 중복이 많아 보여요. 중복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일인데 맞죠. 칠드런스 무비. 뭐 예를 들어 변수로 뺀다고 그래도 뭐 3하고 4, 2하고 1점 뭐 이런 숫자만 빼면 되지. 이 구조는 똑같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얘네들을 메서드를 빼요. 그래서 얘네들을 메서드를 빼서 뭐라고 했냐면 add 이렇게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비슷한 게 있대요. 그래서 같이 바꾼다고 할게요. 다 바꿔버리면 add rental and assert points and charge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얘도 변수 파라미터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상수로 박혀 있네요. 얘도 그럼 파라미터를 빼요. 그러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얘 무비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미터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expected 얘도 빼야겠죠. 얘는 expected 포인트죠. 예. 그 다음에 얘를 보니까 이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change signature를 해서 순서가 expected가 제일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xpected 포인트 다음에 얘는 expected charge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ays rented가 있고 days rented 타이틀, 무비 타입, 데이지 렌티드 이런 순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면 나머지도 다 이렇게 알아서 바꿔주죠. 이렇게 바꿨다고 뭐 리팩토링 했다고 테스트 프로그램이 깨지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이거를 하나하나 넣으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근데 JUnit 5부터 이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는 게 들어갔죠. 그래서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은 음, 얘가 expected 차지하고 포인트인데 어, 실제로 얘가 순서가 바뀌었나 보네요. 순서가 얘가 지금 마지막 얘가 포인트고 그 다음에 포인트 다음에 차지죠. 근데 얘는 지금 어, 순서가 맞는데? 인트인데 여기 순서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예, 순서가 바뀌어서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게 이 두 개가 이 앞에 있는 처음에 있는 두 개 테스트랑 동일한 거거든요.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 말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경우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결과값 하나를 비교하는 거를 이런 거를 보통 뭐라 그러냐면 value based test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렇게 뭐 지금 얘는 요 메서드가 반환한 이 값들을 가지고 이 값들이 스트림으로 올 건데 걔에 대해서 매번 얘를 호출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값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는 거를 프로퍼티 베이스 테스트라고 해요. 이러면은 이제 좀 이렇게 값을 반환하게 돼 있으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테스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게 돌아가면 예,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구현하려면 되게 지루하니까요. 복붙을 할게요. 렌탈 포인트는 이거고요. 네, 여기도 타입이 없대요. 여기 타입이 있는데 얘가 이제 안 온 거죠. 저기 필드 베리어블로. 그래서 얘도 이름을 타입이라고 바꾸고 얘도 또 필드 베리어블을 만들죠. 그러면 얘가 동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차지도 이렇게 복붙을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경우가 다 이제 돌아가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좀 재미없는 일이고요. 이제부터 재밌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테스트를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얘는 렌탈을 여러 개 넣었을 때 걔들에 대해서 합산한 게 제대로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렌탈스를 얘도 렌탈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안 돌죠, 그죠? 자, 얘를 성공시키려고 보니까 문제가 커스터머가 이 렌탈을 어레이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레이로 갖고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배리어블로 안 되고 어레이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레이로 갖고 있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추가한 테스트를
디세이블드 시켜요. 그래갖고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리팩토링을 해서 얘가 지금 그 렌탈이라는 그 개념이 없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레이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데 걔를 어레이로 관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렌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모든 메서드, 데이즈 렌티드까지 해서 모든 걸 다 렌탈이라는 대로 옮기면 돼요. 그런 거 어떻게 하냐면 딜리게이트,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란 다음에 렌탈이라고 하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빼고 얘도 뺄 거예요. 모두 빼요. 이렇게 리팩토. 그다음에 얘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디지털 렌탈은 무비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렌탈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런 컨스트럭터 없으면 컨스트럭터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 컨스트럭터에 대해서 바인드 해가지고 다 필드 베리어블로 이렇게 매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파이널 제거하고요. 이 파이널은 제가 변수 선언하면 파이널로 되게 인텔리전스 세팅을 해놔서 그래요. 얘도 파이널 제거하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 거는 돌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근데 우리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얘란 말이죠. 얘가 돌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다시 얘를 이렇게 하면 페일이 되겠죠. 예. 지금 제가 뭐 했냐면 이 테스트를 넣기 전에 이 렌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때 필요가 없어서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테스트를 디세이블 시킨 다음에 렌탈을 뽑아내면서 기존에 있던 테스트가 잘 도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이제 렌탈을 뽑아냈으니까 이 멀티플 렌탈을 할 수 있게 이 렌탈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렌탈이 아니라 렌탈스야. 그리고 얘는 플렉시간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얘가 도를 내면 어떻게 되냐면 음, 렌탈스에 스트리무를 위해서 맵 투 인트를 해서 렌탈 포인트를 갖고 온 다음에 썸을 구해. 예. 또 얘는 렌탈스에 스트림을 구한 다음에 맵 투 더블 차지한 다음에 썸을 구해. 자, 이렇게 하면 동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그 렌탈에 대해서 동작하던 거를 렌탈스에 대해서 동작하게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그런 거를 켄트백이 원투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에 대해서 동작하게 만든 다음에 모든 것을 그 컬렉션에 대해서 동작하게 만드는 기법 이걸 원투맨이라고 그러고 제가 이걸 했을 때는 마지막에 추가한 테스트에 디세이블드를 넣어서 리팩토링을 해서 렌탈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테스트를 어, 이네이블해서 그 테스트가 동작하도록 만든 거죠. 원투맨이라는 거는 이제 그 컬렉션에 대해서 동작하는 걸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컬렉션 없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컬렉션을 만들어라 라는 룰이에요. 처음부터 컬렉션에 대한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되게 복잡해지고 고치기 힘든 코드가 나와요. 근데 처음에 하나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동작하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컬렉션을 추가하면 이제 뭔가 테스트하기 쉽고 고치기 쉬운 이런 애들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비라는 애를 빼고 싶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이런 무비 타입 코드에 의존하는 이런 조건문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얘가 폴리모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그 분기문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무비라는 애한테 무비 타입에 의존하는 이런 계산들은 다 무비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분기문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폴리모픽하게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무비 타입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애들은 다 무비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지금 무비라는 애가 없었는데 익스트랙트 무비를 해요. 무비. 네, 무비를 할 때는
아, 여기 좀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이거를 해보시고 잘못되면 돌아와도 되는데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지 렌티드는 무비가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렌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여할 때 며칠 대여하는지가 있지 그 대여할 영화에 며칠 대여하는지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비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무비로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얘를 파라미터로 빼요. 이렇게 빼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있거든요. 네, 5개 다. 예, 예. 이렇게 한다고 이걸 뺐다고 뭐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얘를 호출하는 데가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렌탈의 갭차지로 호출하고 있었는데 그냥 렌탈이 가지고 있는 데이지 렌티드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이제 익스트랙트 딜리게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딜리게이트를 다시 해요. 그래서 얘는 무비라고 할 거고요. 얘에서 뭐뭐 빼냐면 메서드 두 개랑 타이틀 타입 이렇게 네 개를 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비가 빠졌어요. 예, 이렇게 무비라는 놈이 빠져서 뭔가 얘는 어디 있을까요? 무비 타입은 커스터머에 있네요. 얘도 이제 무브 해갖고 무비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중에 해도 되는데 얘는 뭐 지금 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무비라는 애로 빠졌고 이렇게 했다고 테스트가 실패하지는 않아요. 예. 테스트는 계속 성공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좀 볼까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무비의 타이틀과 타입을 렌탈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니까 렌탈의 무비는 뉴 무비 한 다음에 타이틀하고 타입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 만드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파이널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파이널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스트럭터가 없대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컨스트럭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 해줬는데 제가 이스케이프를 빨리 눌렀네요. 바인드를 해요. 네, 이렇게. 그럼 다시 돌아도 이제 또 잘 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렌탈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애드 렌탈은 이제 사용이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세이프하게 딜리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메서드는 무비한테 시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이제 무비한테 시키고 있으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뭘 하면 좋을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얘를, 이 무비 클래스를 정말 폴리모픽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칠드런 무비, 레귤러 무비, 뉴 릴리즈 무비, 이런 걸 선언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니드 드리븐이라 그랬잖아요. 할 필요가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 이 무비가 생성되는 시점을 바꿔요. 생성되는 시점에서 얘를 이제 얘가 폴리모픽하게 바꾸는 걸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서 하면은 뭐 하면 어, 컨버트가 아닌가? 예.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리플레이스 컨스트럭터 with 팩토리 메소드 이렇게 해요. 근데 메소드 이름 오버라고 뭐 오버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럼 얘가 이제 프라이빗으로 바뀌고 얘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러면 얘를 폴리모픽하게 바꾸는 거예요. 얘를 폴리모픽하게 바꾸는 방법은 스위치 타입.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얘는 칠드런스 무비니까 칠드런스 무비. 그다음에 얘는 레귤러 무비. 레귤러 무비. 얘는 뉴 릴리즈 무비.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애들이 없으니까 오류가 날 거고 이런 애들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슈퍼. 네, 그러면은 타이틀하고 무비 타입하고 타이틀부터 할까요? 타이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프라이빗이래요. 그래서 얘를 프로텍티드로 바꿔줘요. 예. 그 다음에 또 레귤러도 만들어줘요. 만들고 예, 여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만들어주고요. 예, 예,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냥 이렇게 서브 클래스만 만들었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럼 다시 테스트를 돌려봐요. 어? 오류가 났네요. 신기하네. 이게 오류가 날 일이 없는데 왜 오류가 났죠? 자, 어, 여기서 타이틀하고 타입이 갔어요. 이게 왜 오류가 나지?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예. 아, 얘가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 커밋을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 문제가 있네요. 그죠? 슈퍼로 콜을 안 했네요. 그다음에 얘는 다 했어요. 슈퍼로 콜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난 게 해결됐고요.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다 테스트는 됐단 말이에요. 테스트까지 돌고 있고요. 얘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무비에 있는 이 프리퀀트 포인트 구하는 거랑 차지 구하는 거를 차일드 클래스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예, 폴리모픽한 행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푸시 멤버스 다운을 해요.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얘하고 얘예요. 그리고 슈퍼 클래스에는 얘가 앱스트랙트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리팩트를 해요. 예, 그럼 내려갔죠, 다. 그래서 그냥 차일드 클래스로 그만큼 다 내려간 거예요. 그대로 그만큼 내려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돌려도 잘 돌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버리지로 돌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빨간 라인은 이 라인이 수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얘는 뉴릴리즈 무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항상 폴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항상 폴스인 거죠. 지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조건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애 보면 이렇게 조인해 갖고 좀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인라인 하래요. 그럼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뉴 릴리즈니까 얘는 항상 추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추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if else를 그 터너리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제. 이렇게 바꿨다고 테스트가 뭐 안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레귤러니까 얘 보면은 레귤러니까 얘는 항상 풀스이고 얘만 추루인 거잖아요. 그럼 이만큼 지울 수가 있고요. 또 얘도 조인하고요. 예,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레귤러니까 얘가 항상 폴스잖아요. 그럼 뒤에 건 안 봐도 무조건 폴스인 거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또 잘 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칠드런스 무비. 이게 폴스니까 얘는 항상 폴스이고. 그 다음에 칠드런스니까 얘만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폴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조인해서 한 줄로 줄이고요.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다 내렸어요. 푸시 멤버스 다운까지 하고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상한 게 렌탈이 무비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실제로 얘가 무비에 있을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을 DB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 그러면 얘는 리파이 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메소드로 빼요. 그 다음에 얘를 뭐 find movie by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메서드는 다른 데로 어디에 있는 게 여기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딜리게이트를 또 해요.
그래서 무비 리파지토리라는 얘를 이제 옮겨요. 예. 그다음에 이 무비 리파지토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여기서는 변수로 선언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스태틱 변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러면 다시 테스트를 돌려도 잘 동작하겠죠, 그죠? 그러고 얘는 더 이상 사용 안 되니까 지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꽤 괜찮은 코드로 이제 리팩토링 된 거죠. 아마 이게 거의 마틴 파울러가 한 리팩토링하고 거의 유사할 거예요. 네, 다 하고 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져요. 아, 여기서 지금 하나 안 한 게 이 커스터머가 실제로 커스터머가 아니에요. 하는 일이 렌탈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얘를 리네임을 해요. 렌탈 캘큘레이트 라고 리네임을 하고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테스트도 바꿀래? 그러면 테스트도 이름 같이 바꿔줘라고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렌탈 캘큘레이터라고 테스트 이름도 같이 바뀌죠. 예,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렌탈 캘큘레이터라는 애가 있고 걔가 렌탈에 대해서 애드 렌탈을 콜하고 그다음에 겟 프리퀀트 렌트 포인트 겟 차지 하면은 이제 값이 나오는 게 되고 얘는 무비 레파이토리라는 애를 이용해서 DB에서 데이터 읽어오고 그다음에 무비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무비 타입이라는 이놈이 있고 무비에 대해서는 이런 서브 클래스들이 있어 라고 되게 좋은 이렇게 구조가 나오는 것까지가 됐죠. 이거를 전부 다 얘네들을 다 만든 다음에 이 테스트를 넣은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넣으면서 여기서 이 클래스에서 전부 다 동작하게 만든 다음에 다 빼내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먼저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빠르게 리팩토링을 통해서 개선하는 작업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좀 TDD로 이쁘게 한 것 같아요. 사실은 TDD보다 리팩토링을 되게 ID로 이쁘게 했죠. 근데 엔드 투 엔드로 동작하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테스트가 동작하지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인데 지금 DB도 연결 안 돼 있고 웹도 연결 안 돼 있어요. 예, 이제 DB하고 웹을 붙여야 돼요. 예, 이 세 가지 타입의 그 무비를 다 만든다 붙여야 되는데 지금은 100%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도메인 레이어는 다 됐어요. 이제부터 DB하고 웹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통합을 하다 보면 좀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가 불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근이 프로블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인사이드 아웃으로 TDD를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아웃사이드 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인은 이제 런던 스쿨이라고도 해요. 런던 스쿨은 이 책, Growing Object Oriented Software Guided by Test라는 책을 쓴 이 두 명의 저자가 사는 곳이 런던이었대요. 그래서 런던 스쿨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목 롤스 낫 오브젝트라는 논문에 있는 것처럼 이터레이티브하게 콜래버레이터를 찾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이 아웃사이드인, 그다음에 모키스트 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예, 그런 거고요. 근데 저는 오늘 전통적인 모키스트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모키스트 방법을 하면은 뭐 많은 목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일 처음에 컨트롤러 만든다 하면은 렌털 캘큘레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한 다음에 걔에 대한 목을 구해서 컨트롤러가 잘 도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파이토리까지 목을 이제 리얼 객체를 취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에는 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를 얘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지 기능씩 이렇게 버티컬하게 이 슬라이스들이 잘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은 10개의 80% 진전된 태스크가 아니라 다 5개는 100% 완료된. 다 됐어요. 얘하고 얘만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됐어요. 이제 그런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버티컬 슬라이스 할 때 워킹 스켈레톤이라는 말이 나와요. 워킹 스켈레톤으로 시작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선구자 중에 이제 앨리스터 코번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소개한 개념이에요. 아주 작은 구현체인데 작은 엔드 투 엔드 기능을 제공해. 그러니까 웹부터 DB가 다 돼.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파이널 아키텍처는 아닐 수도 있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어, 메인 아키텍처에 있는 주요한 컴포넌트들을 다 연결을 해서 기능적으로는 다 동작하고 그다음에 그 아키텍처란 기능이 패러럴하게 진화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이제 워킹 스켈리턴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그로잉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소프트웨어 이 책에서 소개하기는 워킹 스켈레턴을 이제 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씬이스다 아주 얇은 파서블 슬라이스다. 굉장히 얇은 슬라이스인데 실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빌드, 디플로이, 그다음에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런 거가 제일 시작이다. 그래서 얘는 아주 필요한 만큼의 자동화만 갖고 있어야 돼. 어, 아주 필요한 만큼의 메이저 컴포넌트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first feature, 첫 번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TDD를 수행해서 기능을 추가하려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약간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들 게 DB를 사용하고 웹을 사용하는 건데 그냥 푸저만 사용해서 TDD로 정말 클린한 코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웹도 없고 DB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답답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워킹 스켈레톤으로 시작하면 처음부터 엔드 투 엔드에 대해서 동작하는 걸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좀 더 마음적으로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스켈레톤을 만들어내는 걸 볼 거고요. 인수 테스트는 엔드 투 엔드로 실행돼야 되면서 자동화된 빌드 배포 테스트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부터 바로 배포 테스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언제나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조기에 피드백을 받아봄으로 인해서 어떤 기술적, 조직적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널드 럼스펠드가 한 말이죠. 그 우리가 모르는 것, unknowns는 known unknowns와 unknown unknowns.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아는 거랑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르는지도 모르는 건 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게 빨리 실험해서 파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워킹 스켈리톤을 만드는 거예요. 동작하는 뼈대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 인드 테스트를 작성하고 통과시킬 때 어려운 거는 이런 뼈대를 만드는 어떤 틀을 만드는 거죠. 예. 웹에서 인입돼서 DB까지 갔다 오는 어떤 툴을 만드는 거랑 기능 요구사항을 동시에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든지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한쪽의 변경이 다른 쪽의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그런 게 문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두 개를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작은 문제로 분리를 한대요. 그래서 워킹 스켈리턴이 빌드 웨포 테스트하는 방법을 먼저 파악하고 해당 환경을 이용해서 첫 번째 승인 테스트를 구현한 다음에 이제 TDD를 반복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웹페이지인데 DB에서 필드 정도를 읽어서 화면에 뿌리는 그 정도를 만드는 걸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희가 만들 이제 워킹 스켈리턴이에요. 그래서 다시 인텔리제로 돌아가서 예, 제가 G 리셋이라는 걸 자주 쓰는데요. 이건 현재 변경부를 다 그냥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G 리셋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ry outside 얘를 체크아웃 받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 워킹 스켈리턴이에요. 보면은 그냥 스프링 부트 테스트고요. 레스트 어슈어드를 써가지고 로컬 호스트에 포트로 날려서 이 포스트로 이제 겟 메서드를 날릴 거예요. 겟 메서드를 날리면서 타이틀을 줘요. 타이틀을 줘서 그걸 가지고 읽어온 걸 가지고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겟 메서드를 알리기 전에 리파지토를 통해서 이 타이틀을 갖는 어떤 무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서트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 요청을 날려서 그 인서트한 무비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화면에 뿌리는 거예요. 이게 동작하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뭔가 돌아가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엔 충분한 거죠. 그래서 얘를 만들려면 예, 이 렌탈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복붙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은 지금 렌탈 컨트롤러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어 무비 리파지토리, 무비 이런 애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무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얘는 벡터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엔터티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엔터티는 아이디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얘는 뭐 지우고요. 그다음에 제너레이티드 밸류에서 스트레이티지는 아이덴티티로 하고요. MySQL 뭐 H2 이런 정도로. 그다음에 얘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비 타입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놈을 예, 예, 되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 파람은 뭐 하면 되고 그다음에 어 리파이토리가 없으니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얘는 크루드 익스텐즈 크루드 리파이토리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파인드 바이 타이틀이 없으니까 만들어줘요 그냥. 자, 다 됐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런 컨스트럭터가 없대요.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요. 타이틀. 예, 사인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없어서 오류가 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얘를 돌려볼게요, 이제. 이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컨트롤로 들어와서 여기서 셀렉트 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온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워킹 스켈리턴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이제 테스트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테스트를 막 힘들게 내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한 번에 쭉 그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뭐 렌탈 리퀘스트 이런 애가 없는데요. 이거 렌탈 리퀘스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북붙해서 여기다 컨트롤러에다가 갖다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인풋 다 해주면 되겠죠. 오브젝트 매퍼가 왜 빠져 있죠? 앞에 이게 빠져 있네요. 그래서 전에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해놓고 얘를 지금 돌리면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면은 아예 지금 그 컨트롤러에 포스트 메서드가 없는데 얘는 지금 포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겠죠, 그죠? 예, 405 나죠? 그러면 이제 포스트 메서드 추가하면 돼요.
네, 포스트 메서드도 그냥 이렇게 추가를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테스트만 지금 돌게 돼 있거든요. 데이지 렌티드가 3이면 2라고 1.5를 리턴해야 돼. 이거 2라고 1.5를 하드 코딩해서 리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 잘 돌았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돌겠죠. 예, 이제 테스트를 그냥 포저에다 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에다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널을 이제 컨스탄트로만 반환을 했고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아까 한 것처럼 예, 얘네들을 다 성공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를 뭐 다 구현하기는 그렇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복붙할게요. 예, 이제 돌리면 다 돌 거예요. 안 도네요. 왜 그럴까? 셋업에서 뭐 잘못했어요. 셋업에서 인서트를 해야 되는데 인서트를 안 했네요. 딜리트도 안 했나? 예, 안 했어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요. 바인드하고요. 이게 잘 돌겠죠. 워킹 스켈리턴만 안 도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여기서 인서트를 해서 그래요. 이미 위에서 인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서트를 안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돌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가 있으니까 얘를 공격적으로 리팩토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얘를 리팩토링을 하면 되는데 렌탈 캘큘레이터라는 애로 여기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빼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빼면 좋으냐면 자, 저희 회사에서는 이거를 속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임퓨어 빵, 퓨어 속, 그다음에 임퓨어 빵.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DB에서 읽어오는 것, 여기는 어떤 계산 로직, DB에 저장하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테스트하기가 좋은 코드가 나온다. 그래서 어, 먼저 요 DB에서 읽어오는 걸 빼고 나머지 부분을 메소드를 빼요. 그냥 리스판스라고 해요. 이렇게 뺐다고 뭐 안 돌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뺀 다음에 얘를 렌탈 캘큘레이터라는 애한테 딜리게이트를 할 거예요. 얘를 렌탈 캘큘레이터라는 애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딜리게이트 렌탈 캘큘레이터는 렌탈 리스판스 얘만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렌탈 캘큘레이터라는 애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얘는 그냥 얘 필드 베리어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음, 트레디스 로컬 베리어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얘는 얘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사용 안 되는 애니까 지워버리고 예, 얘는 이렇게 와 있겠죠. 그런 다음에 테스트를 돌려도 잘 돌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렌탈 캘큘레이터를 이제 공격적으로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보면요. 이 렌탈 리퀘스트가 오고 있는데 실제로 리퀘스트는 데이지 렌티드만 써요. 다 데이지 렌티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만들어요. 데이지 렌티드. 다 바꿔.
하면 이제 렌탈 리퀘스트 대신에 데이지 렌티드만 파라미터로 오고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한 거랑 유사해요. 그 처음에 한 것처럼 그 얘를 가지고 이제 무비를 빼내고 이제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렌탈 캘큘레이터에 겟 리스판스를 했는데 렌탈이라는 애가 지금 있나요? 렌탈이라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렌탈을 만들고 싶어요. 원래 여기까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겟 리스판스를 이제 렌탈 어, 어, 렌탈 리스판스라는 대로 뺐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뺀 다음에 그 렌탈로까지 이제 렌탈 캘큘레이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렌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따 여기까지 혹시 나중에 돌려야 될지 모르니까 컴퓨터에 놓을게요. 여기서 인트로듀스 파라미터 오브젝트라는 걸 한 다음에 렌탈 하면은 무비하고 인티저를 갖는 렌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얘가 레코드인 것까지는 괜찮고요. 얘를 호출하는 데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 렌탈이라는 애를 컨트롤러가 알아야 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컨트롤러가 모르고 컨트롤러는 그냥 여기서 무비하고 이 데이지 렌티드까지만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쟤를 어떻게 하면은 컨트롤러가 모르고 얘만 알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메소드를 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오브젝트를 렌탈을 해요. 그러면 얘는 이 파라미터를 받은 것 같고 렌탈을 만들어서 얘를 호출하는데 얘를 호출하는 여기서는 렌탈을 모르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필요 없어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인라인을 해버리면 쓸데없이 추출했던 메소드는 다시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렌탈에서는 어, 예, 이렇게 이제 옮겨가게 되죠. 예. 그다음에 얘가 레코드인 게 불편해요. 그래서 레코드를 클래스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벡터 정도는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이 루비, 이 데이즈, 렌티드 이런 애들은 인라인을 시킬 수가 있을 거예요. 인라인을 시키고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코스 이런 것도 지금 안 써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어, 여기에 이 무비라는 게 없어지고 겟무비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무비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get 무비라고 해줘요. 네. 그 다음에 베이즈 렌티드도 get 베이즈 렌티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컴파일러가 사라지겠죠. 여기서 또 뭐가 있네요. 여기 하나 빠졌네요. 예. 그러면 테스트는 잘 돌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그 렌탈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요 포인트를 구하는 거를 메서드를 뺀 다음에 어, get 포인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지를 구하는 거를 또 get 차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차지하고
포인트 구하는 거는 사실 여기 쓸 애가 아니고 렌탈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move instance method, move method. 네, 이렇게 하면 렌탈로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보내고요. 그러면 렌탈로 이렇게 잘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도 또 렌탈을 보내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렌탈을 구한 다음에 렌탈에서 겟포인트, 겟차지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 변수가 생긴 다음에 안 쓰이잖아요. 여기서만 쓰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인라인을 해요. 얘도 이렇게 인라인을 하고요.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메서드들을 이제 무비로 옮기기만 하면 이제 오늘 할 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비로 보려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 get 무비의 get 타입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무비.get 타입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라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여기도 얘를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인라인 하고요. 또 얘도 인라인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랑 똑같아요. 데이즈 렌티드는 무비가 갈 게 아니라 얘 렌탈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즈 렌티드를 다시 이렇게 파라미터로 바꿔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도 데이즈 렌티드는 파라미터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얘를 이제 무브 메서드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무비로 바꿔요. 예, 이렇게 또 얘도 무비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무비에 이렇게 이제 이 겟차지하고 뭐 겟포인트 이런 애들이 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테스트를 돌리면 오류가 나면 안 되겠죠. 네, 다행스럽게 오류가 안 나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한 게 했고 인라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시 폴리모픽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얘는 지금 이 무비를 이제 차일드 무비 이런 걸 만들고 싶은데 걔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어디서 하냐면 무비를 만드는 곳. 예, 여기서 하고 있죠. 여기서 얘를 처음에는 children's movie 얘는 레귤러 무비 그다음에 얘는 뉴 릴리즈 무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얘네들 없으니까 클래스 만들어요. 예. 얘는 무비 타입이고 그 다음에 얘는 타이틀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익스텐즈 무비를 해야 되고 얘는 슈퍼를 호출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얘에 대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고요. 이트 그리고 그다음에 뭐 해주고요. 마지막이네요. 예. 그다음에 됐어요. 그다음에 돌리면 이제 오류가 날 것 같아요. 뭐 이네리턴스 매핑을 안 했으니까 오류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차일드 무비는 엔터티가 아니래요. 그래서 이 차일드 클래스들을 엔터티로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비를 이네리턴스 전략을 넣을 거예요. 이네리턴스 스트레티지. 해서 싱글.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러니까 상속을 표현하는 컬럼을 넣을 건데 얘를 지금 타입이죠. 타입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주면 여기서 enumerate 그 다음에 string 이걸 넣어줘야 돼요. 자, 얘는 그냥 이렇게 넣고 discriminator value는 new release야. new release를 그냥 이렇게 다 대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엔터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를 레귤러야. 예. 그 다음에 얘도 엔터티 넣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는 childrens야. 자, 여기 보면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를 다 넣어줘요. 예. 이러면 아마 돌 것 같아요. 어이? 안 도네요. 어, 뭐라고 했을까요? 에러 크리에이티브 네임 엔터티. 아, 컬럼 멀티플 프로퍼티스 이게 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못됐는데 듀 릴리즈, 레귤러, 칠드런스, 디스크리미네이터 밸류 맞는데 타입 타입이 듀플리케이트 됐어. 타입이 듀플리케이트 됐어. 레귤러 이상하네요. 아, 이게 빠졌어요. 이걸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 칼럼은 이네리턴스 타입을 나타내는 거라 개발자가 인서트나 업데이트를 못해 라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빠졌었네. 네, 이렇게 하면 다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네리턴스 매핑까지 다 동작된 게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는 다시 또 여기 있는 애들을 이제 서브 클래스로 내리는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push 멤버스 다운을 해요. 그러면 대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얘들은 앱스트랙트로 두고요. 그런 다음에 리팩터를 하면 예,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쪽에는 이렇게 다 예, 복붙돼서 내려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돌린다고 뭐 안 되지 않을 거예요. 예, 워킹 스켈레톤이 오류가 나는 거. 얘는 이제 이 무비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얘는 아마 칠드런스 무비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다시 테스트를 커버리지로 돌려요. run with 커버리지. 커버리지로 돌리면 리플레이스를 해야겠죠. 이렇게 돌리면 여기에 이제 안 돌아가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보면 얘는 뉴 릴리즈니까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건 아예 안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다 안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만큼 지울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얘는 항상 true니까 지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조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inline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ew release 항상 true죠. 그죠? 그러니까 얘 이만큼 지울 수 있고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손머리로 안 되네요. 자, 이렇게 돌려도 잘 돌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도 이렇게 다 지우면 되겠죠. 얘는 레귤러니까 어, 여기만 넘기고 이만큼 지우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또 조인하고 그다음에 뭐 얘도 뉴 릴리즈니까 얘는 항상 포스니까 인라인하고 예, 이렇게 될 거고 얘도 항상 포스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칠드런만 추르니까 여기 다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조인하고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테스트 돌리면 예, 다 동작하겠죠. 예,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음, 아까 말씀드릴 때, 음, 트랜스포메이션 프라이어리티, 뭐, 프리마이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팩토링하고 카운터파티, 반대의 개념에 대응되는 관계예요. 리팩토링은 행위의 변경 없이, 행위의 변경 없이 코드의 구조를 변경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은 안 바뀌고 얘는 코드의 구조만 좋은 구조로 변경되는 거예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반대로 구조의 변경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러니까 구조는 변경 안 하고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만 바뀌는 거예요. 행위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C. 마틴이 얘기하는 거는 좋은 알고리즘을 얻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네, 트랜스포메이션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이런 거란 거예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복잡한 걸 쓰지 말아라. 이 뒤로 갈수록 복잡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쉬운 거로 항상 문제를 해결해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여기서 뭐 if 뭐 xx가 true면 true and 뭐 yyy가 true면 그 다음에 또 if gg가 true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코드를 코드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인덴테이션이 하나 둘 들어가잖아요. 근데 반대라는 거죠. 얘를 이런 코드를 가지고 여기서 인텔리제에서 인버트 if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이에요. 얘가 false 아니 앞에다가 그냥 낫을 붙일게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면 리턴 그다음에 또 이면 리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앞에 찔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보다 이런 구조가 훨씬 알아보기 좋은 거예요. 예.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은 아니고 한 2, 3년 내에 나온 책인 것 같은데, 로버트 시 마틴이 클린 크래프트먼십이라고 이제 책을 썼는데, 그 한글본도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책에 나와 있기를. 이렇게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너를 반환해라. 아무 코드가 없는 상태가 시작점이다. 예, 아무것도 없는 게 시작점인데 가장 퇴화한 테스트, 디제너레이트 테스트를 작성을 하면 컴파일은 되지만 실패해야 된다.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야 우리가 테스트가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실패하는 걸 먼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컴파일은 되지만 실패하게 하려면은 시스템 언더 테스트, 이 프로덕션 코드에서는 너를 반환하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그 다음에는 너를 반환하는 게 쉬운데 성공시키려면 이 너를 컨스탄트로 반환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뭐 리턴 1, 리턴 1.5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경우는 통과시킬 수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그 삼각법을 트라이앵귤레이트를 해서 하면은 이 상수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변수를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앵귤레이트를 적용해서 컨스턴트로는 성공시킬 수 없게 베리어블이 필요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코드가 어,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한 가지 경우의 테스트만 성공시키고 있다가 굉장히 다양한 경우도 다 성공시킬 수 있게 변화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느는 건 이제 조건문이 없던 거를 조건문을 이제 추가해 보고, 그 다음에 값을 반환하는 거를 이제 값을 사용하던 거를 리스트를 사용하게 바꿔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조건문만 있던 거를 이제 반복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문장이 있던 걸 리커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커전으로 바꿨을 때 굉장히 또 일반적인 여러 해법을 이제 제공한다 그런 얘기라고. 그다음에 그 값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뭐 요즘 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뮤터블 해야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지까지는 다 뮤터블로 했다면 이때는 이제 언뮤터블, 그러니까 값을 변경하는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프리마이스라고 하고 있고요. 네, 트라이앵귤레이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 가지 경우에 대해서 실패하게 만들고 빠르게 성공하게 만든 다음에 지금 있는 솔루션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그 케이스에 대한 다른 테스트를 넣어서 이제 실패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트라이앵귤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예, 음, 예. TDD 정의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요즘 이건 좌표를 제가 원래 안 쓰려고 그러던 거라 에디팅이 될 때 좀 잘렸는데요. 이건 켄트백이 한 얘기예요. 자기가 12살 때 읽었던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때는 이제 천공 테이프로 이제 천공 카드나 뭐 종이 테이프 가지고 입출력을 하던 때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 입력 테이프 상에서 이제 예상되는 출력 테이프를 그대로, 그러니까 입력 테이프에다가 입력 값에다가 출력 값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실제로 입력한 대로 이제 출력이 나오는 대로 동작하는 게 코딩을 하라라고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12살 때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웠다. 그러니까 어떤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있다라는 것만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코드를 되게 빠르고 이제 잘 만들 수 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TDD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TDD 할 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차피 리팩토링 할 건데 왜그 테스트 동작을 구현할 때는 지저분하게 빠르게 한다고 하면서 지저분하게 구현하고 왜 리팩토링 할 때 깨끗하게 고치냐 한 번에 그 두 개를 같이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은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다가 빠르게 하는 거랑 그 잘 만드는 건 약간 서로 배치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동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반드시 걔를 좋게 만드는 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개발할 때 굉장히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꼭 TDD를 하는 게 아니라도 우리가 정해진 일정에 정해진 기능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빨리 만드는 게 그게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직 일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거기서 최대한 내가 품질을 높게 만들어서 기술 부채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TDD로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또 TDD를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반증 가능한 결과를 예측하는 형태로 가설을 세운다. 이게 과학에서 이제 가설을 세우는 방법이란 말이죠. 이거는 틀릴 수 있어. 틀릴 수 있지만, 나는 가설이 이럴 거라고 예측해라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어레인지에 들어오는 거고, 실험을 하고 결과를 측정한다. 액트. 그 다음에 실제로 예측과 결과를 비교한다. 어서트. 이 과정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상을 파악해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돌려서 뭔가를 하는 거랑 동일하다. 네, 이게 TDD랑 과학이랑 공학적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페일링 테스트를 만들고, 빨리 돌아가게 만들고, 리팩터하고, 그 다음에 완료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소프트웨어에 이제 두 가지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지금 동작하냐. 예, 지금 내가 나한테 요구된 요구사항을 만족하면서 동작하느냐. 이게 가장 처음엔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 내일 이후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수용하면서 변경할 수 있냐, 변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어,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된다면 어느 게 좋을까요? 오늘 동작하는데 내일부터는 고칠 수 없는 코드랑 오늘은 동작하지 않지만 내일부터 고칠 수 있는 코드랑. 예, 무조건 후자가 좋죠. 왜냐면 고칠 수 있으면 내일 고쳐갖고 내일부터는 잘 동작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켄트백이 얘기할 때 make it work and make it right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먼저 동작하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빠르게 동작하게 어 빠르게 만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하는 게 우선이에요. 동작하는 게 우선인데 이 메이킬 라이트는 사람마다 그 개발자 역량에 따라서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팀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은 동작하게 만든 다음에 메이킬 라이트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할 수 있지만 우리 팀에서 지금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좀 뭐 업력이 짧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 돌아가게 만드는 거 정도밖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가 중요한데 이것만 하면은 이제 얘가 안 되면 구조가 점점 나빠져서 기술 부채가 쌓여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근데 메이크 잇 라이트만 하자고 아직 메이크 잇 워크도 못 하는데 메이크 잇 라이트만 하자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면 일정을 준수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데 메이크 잇 라이트를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내 손에서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좋은 설계를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설계를 만들려면 남들보다 시간을 몇 배를 더 써야 되느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험 시간 1시간인데 자기는 100점 맞겠다고 2시간 쓰겠다.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1시간 동안 시험 보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높이 놓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배울 때, 음,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거 딴 데 가서 발표할 내용인데 잠깐 보면은,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규율은 이제 이거는 이제 외과 의사들이 손 씻는 장면이거든요. 본질적인 부분과 임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임의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측면을 10번 씻고 뭐 염화 수소제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임의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강조했다고 여기에 너무 거부감을 가지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어떻게 보면 이 임의적인 부분 때문에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부분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본질적인 부분을 잘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DD는 제가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면 어, 어레인지 액트 어서트에서 어서트부터 작성해야 되고 프로덕션 코드보다 항상 테스트 먼저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쉬운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연습은 연습장에서 해야지 필드 나가서 연습하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겠죠. 예. 그래서 현업에 어렵고 시급한 문제는 익숙한 기술로 하고 자기가 잘하고 싶으면 업무 외 시간에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Continuous Delivery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If it hurts, do it more often. 그러니까 네가 그게 너를 되게 아프게 힘들게 해? 그렇다면 더 자주 해.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액션 간의 타임,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주 하냐, 드물게 하냐에 따라서 이 고통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연말정산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빈도는 무지하게 괴로운 거고 매일 하는 거는 하다 보면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하고 싶다면 어려워하지만 어렵다고 회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더 자주 해라. 그리고 자전거 배우기처럼 예, 다 알고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부족해도 넘어져 가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고통의 계곡이란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걸 도입하면 항상 이렇게 쑥 빠져요. 어려운 부분에. 그러고 여기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여기를 나왔을 때 좋은 발전이 있는 거지. 이쯤에서 포기한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대가들이 무엇이 좋다고 했는데, 우린 해보니까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혹시 이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다면 일리 나올 때까지 좀 더 노력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거. 0.01씩 365일 좋아지는 거랑 0.09씩 365일 나빠지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 그게 정말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네, 여기는 뭐 네. 아까 디제네레이트 테스트만 했는데 자기가 테스트 만들 때 바로 핵심적인 거에 먼저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돼요. 항상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해서 더 이상 사소한 게 없을 때 그거보다 조금 덜 사소한 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고 예. 테스트 클래스에서 구현을 시작하고 리팩토링하고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그다음에 아까 빵 얘기했고요. 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